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 마침 이거 찍는 날짜가 굉장히 추워요. 며칠 사이에 영하 10도 막 15도 이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소에서 여러분들 집에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 몇 개를 좀 사와 봤습니다. 요거가 이제 문풍지라고 파는 거고, 요것도 문풍지 틈새 막는 거고, 요것도 틈새 막는 거, 요건 다 아시죠? 뽁뽁이. 저도 이거 어렸을 때 단독주택에 살 때 창문에 붙였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놓으시면 좋을 거요 온습도계 하나 사왔고, 그 다음에 요 단열재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아이소핑크인데 요거까지 해서 좀 하나씩 어떻게 하면 따뜻한 겨울을 낼 수 있는가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셀지언정 춥지는 않을 거예요. 단열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은 지 한 10년 넘은 집, 아니면 정말 옛날에 구축집들이 겨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요거를 좀 먼저 사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온습도계. 왜 사냐 하면, 일단 물론 집안이 따뜻한 건 좋긴 하지만 사람이 그 쾌적성을 느끼는 온도 범위는 학술적으로 정의가 돼 있거든요. 영상 20도에 상대 습도 50%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 모든 우리의 건축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고값을 기준으로 항상 매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도에 50%를 유지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너무 이제 더워도 문제고 너무 추워도 문제잖아요. 인간이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가 20도 정도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보일러 떼고 하시면 한 22도, 23도 정도는 돼야 좀 따뜻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3도만큼은 어디로 열을 뺏기는 거니까 그냥 요 20도를 목표로 한다 라고만 좀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를 기준으로 봐서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0%보다 너무 떨어지게 되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세균성 감염 질환의 위험이 좀 높아지고요. 또 너무 습해지면 마찬가지로 곰팡이 같은 걸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40에서 60%를 이 온습도계 봐가면서 가습기를 좀 유동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집안에서 팬티 바람으로 있으면서 춥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옷을 입고 적당히 이제 견딜만 하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20에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집이 왜 춥냐, 보통 이제 단열의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열도 중요한데 똘집이나 정말 구축의 빌라나 정말 옛날 아파트가 아닌 이상 집이 추운 이유는 단열에 대한 이슈보다 사실 우풍에 대한 이슈가 더 큽니다. 창틀 같은 데 이렇게 손을 대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내부의 압력 차이가 크고 내부의 온도 차이가 더 클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그 창문의 틈새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대부분 다 플라스틱 이중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 이중창은 구조적으로 외부와 내부의 공기가 쉽게 섞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지은 아파트나 그런 거 가보면 주로 이제 겨울철에 결로가 맺히는 게 다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바깥쪽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사이 공간에서 만나면서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슬이 마르고 생기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창문 근처에 곰팡이가 피는 그런 로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나시려면 그 우풍 새는 거를 막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열을 뺏길 수 있는 그런 틈새를 모두 다 꽁꽁 싸매는 거를 이제 이런 아이템들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먼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사셔도 많이 있죠. 이런 거 창문 닫는 곳이나 아니면 창과 레일과의 틈새, 그런 곳에 해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창 사이에 모헤어 구간이 있을 겁니다. 창문과 창이 만나는 이 부분에 모헤어가 낡은 경우가 있어요. 창문을 오래 쓰다 보면 그쪽으로도 겨울철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굉장히 찬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걸로 좀 커버를 해주셔야 되고, 요게 창문이 닫히는 곳에 쓰는 거, 요게 창문이 겹치는 곳에 쓰는 거, 지금 열이 새어나가는 공간, 냉기가 들어오는 공간을 모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요게 풍지판이라고 해서 창문 레일과 바닥 사이에 약간 뜬 공간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그거를 이제 요걸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아이템들을 다 쓰는 이유는 창문의 틈새를 모두 다 막아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단열을 인테리어를 싹 해서 단열재 두께를 증가시켜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싸고 간편하고 빠르게 먹혀요. 요런 기밀만 잘 잡아줘도 집안이 훨씬 더 따뜻하고 그 내부의 공기가 섞이는 걸 확실히 덜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있어요. 현대건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항상 저희 랜드북 오시면 말씀드리죠. 좋은 집은 디자인이 예쁜 집이 아니다. 기밀한 집이 좋은 집이다. 세 개로 기본적으로 하면 창문에서 틈새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뽁뽁이 많이 사시는데요. 요거 이제 유리창에 붙이죠. 유리창에. 이게 뽁뽁이의 원리는 이제 중간에 공기층을 가둬버려서 그쪽에 좀 단열 성능을 높이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성능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유리 자체의 스펙이라기보다는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있는 공기층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쪽에 주로 이제 아르곤가스 같은 걸 주입해서, 아르곤가스가 공기보다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류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전달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건데, 요것도 이제 공기층을 만듦으로써 유리 한막을 더 씌워주는 역할로 볼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게 그렇게 잘 붙어 있지는 않아요. 창문에 이렇게 대보면.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새는 데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창문도 밖을 바라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하면 밖을 잘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차라리 요거가 아마 요런 거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차라리 더 사서 꼼꼼하게 한번 창문 주변 밀봉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요걸 한 다음에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열화상 카메라가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뭐 렌트나 그런 걸 하실 수 있다면 과연 그런 틈새 같은 데서 열이 많이 새는지 안 새는지 요거 비교 전후해서 그런 걸 좀 수치적으로 그래픽적으로 확인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낡은 아파트이고 낡은 주택이다, 단열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집도 있어요. 분명히. 특히 옛날 1기 신도시 때 만들어진 집들, 뭐 일산이나 성남에 있는 옛날 아파트들 있죠. 옛날 주택들. 그런 경우에는 단열 성능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이제 7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집이다라고 하면 사실 단열 공사를 내단열로 한번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열재가 바로 요거 아이소핑크인데, 방송을 보시는 이제 건축학과 학생분들은 요거 내가 모형 만들 때 쓰던 재료인데라고 하실 거고, 이제 시공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현장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콘크리트 벽에 요걸 밀착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대신 요 밀착 시킬 때 콘크리트 벽과 이제 이 아이소핑크의 조인트 부분, 여기 여러 개가 있겠죠. 이 부분에는 반드시 방습 테이프 붙여서 단열재 너머로 습기가 넘어가는 거를 막아줘야만 나중에 벽면에 곰팡이 천국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단열벽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그 다 단열벽지 너머로 1년만 지나면 그 뒤에 곰팡이 천지가 돼서 이제 벽을 다 갈아엎었느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게 다 그 단열벽지와 단열벽지 사이를 제대로 마감, 방습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공기가 단열대 뒤편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애매한 공간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결로도 충분히 조건에 따라 생길 수 있거든요. 결로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누수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시공하실 때는 반드시 방습 테이프라는 거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올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꼼꼼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를 잊지 말고, 물론 요게 벽만 봐서는 요것만 그냥 하고 방습 테이프 하면 되는데, 벽이랑 바닥이 만나는 공간, 벽이랑 천장이 만나는 공간, 이런 공간도 경우에 따라서 요런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이제 관련 주변의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반드시 꼼꼼하게 시공하셔서 반드시 돈 들인 가치를 실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이소에 안 팔아요. 쿠팡에서 대량으로 시키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될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하실 거면 요게 지금 50T짜리거든요. 5cm? 5cm짜리인데 기왕 단열을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10cm 정도, 100T 정도의 두께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조금 더 하자를 예방하려면 요거 50T짜리 두 개를 서로 엇갈려서 배치하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단열 아이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단열로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목적은 기미를 잡는 거다, 우풍을 막는 거다. 생각보다 단열재를 하나 더 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겨울나기 기존 집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건축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좋은 집은 디자인이 예쁜 집이 아니라 우풍이 안 들어오는 집, 내외부의 공기가 잘 안 섞이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 내부가 또 안 섞이는 집이라고 하면 그럼 집 안에 있는 공기가 너무 답답하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라고 이제 전열 교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전열 교환기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